네, 남은 옷장 지금부터는 일타 강사와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그렇죠, 네.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수익률로는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뭐 운이 좋게도 이제 매수하고 나서 하루 좀 쉬었다가 바로 좀 달려갔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강조해드리는 이제 라인이죠. 볼리지 밴드가 이제 하단이 접히는 여부들. 근데 이제 이게 어제 금요일, 그러니까 정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접히는 모습들이 여기 보이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좀 표시해드리면 주황색으로요. 여기 다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접혔어요. 이렇게 접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접히는 것도 강도가 중요한데 좀 세게 갑자기 그 니은자로 약간 이렇게 V자로 접히느냐 아니면 약간 이제 횡보 형식으로 좀 접히느냐 요게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완만하게 접히는 흔적이잖아요. 그런 뜻은 뭐냐면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빠져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왜 에코프로 BM은 많이 빠지는데 에코프로는 버티냐? 그냥 이제 에코프로는 그나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프로그램 매수를 하다가 초반에 매도가 좀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마 2차 전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그러니까 요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서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박스권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15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어찌 보면은 거의 뭐 한 7, 8% 빠지는 거니까 가격 조정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볼리지 밴드도 다시 또 수렴하면서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또 상승 파동을 준비하려고 좀 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보유 중이신 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뭐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드카까지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증시의 하락 때문에 원래 이제 오늘 또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잠시 주춤했다. 근데 아마 내일 한번 또 신고가 나올 가능성도 에코프로도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빵빵빵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힘들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리뷰로 시작을 해봤고요.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뭐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1월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장의 낙폭이 깊을 때 네. 우리의 걱정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 미국장이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좀 빠졌었고 사실 네. 미국장이 여태까지 떨어지다가 장중에 좀 많이 떨어지다가 아래꼬리 좀 달아주는 모습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 반도체가 거의 4%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자닉스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매파냐 비둘기냐, 요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인물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프로필에다가 이제 케빈 워시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지명한 인물이죠.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 이제 연준 의장 지명이기 때문에 별 탈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임명이 되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은 쿠팡 이사로 재직 중이시죠.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 이제 사항들이 이제 법률 자문 쪽으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분입니다.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과거에 연준의 그 임원으로서 이사로서 또 여러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인물이 지금 미국장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하락을 좀 만들어냈는지, 유동성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과거에 이 인물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과거 이제 07년도 때도 뭐 금융위기 직전에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한다. 뭐 이러면서 긴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스템이 좀 붕괴됐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리만 브러스 파산했을 때도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인물이었고, 우측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약간의 이제 여기 나오죠. 집권 정부 성향에 따라서 입장이 좀 바뀌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그런 뭔가 투자라든지 뭐냐 금융 관련된 이런 가치관이 이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뭐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또는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민주당 정권 당시에는 이제 강한 매파를 주장했었고요. 공화당 정권 당시에는 통상 이제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아마 이제 공화당과 조금 이제 밀접하게 뭔가 이제 이런 컨택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 보게 되면은 케빈 워시가 이런 뭔가 연준 의장에 지명된 배경이 바로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는 배경이다.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문제냐 도대체 이 인물 때문에. 이 인물이 뭐냐면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케빈 워시가 뭔가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 이 인물에 대한 정치적 행보도 있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좀 틀렸던 사례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인물이 연준을 이끌 수 있는 한 나라의 그런 뭔가 이 은행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숨겨진 매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인물이 조만간에 이제 언론이라든 인터뷰 등장해서 나는 비둘기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은 오늘 하락이 약간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듯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자연스럽게 리바운딩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매크로적으로 연준 의장에 대해서 케빈 워시가 좀 탓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 부분들까지 제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두 가지 뉴스를 좀 추가적으로 준비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매크로보다는 섹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현대차 노조 아실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뉴스가 좀 불거졌었고 실제로 로봇주들이 그때부터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지금 드려보자 하자면 뭐 아틀라스가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생산 고용 관련돼서 노조의 뭔가 이런 이제 직업까지 어느 정도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청회도 열면서 조정위원회도 열면서 조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좀 개입해가지고 사회적인 뭔가 협상을 좀 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주들이 물론 뭐 증시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지난주 사실 로봇주들이 그렇게 뭐 재미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로봇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부품주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뭐 계속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지난주 1타 강사에서도 이제 2차 전지를 추천해 드릴 때도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걸 추천해 드릴 때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즌 1이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부품이고 시즌 2가 배터리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거든요. 바로 삼성 SDI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이전에 이제 LNF의 그 테슬라에 대해서 샘플만 공급했던 이제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계약 취소와 같은 공시 때문에 거의 이제 2차 전지들이 전개적 캐즘으로 많이 망가졌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다시 좀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ESS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삼성 SDI 컴콜을 진행했는데 거의 확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한 5조 원 가까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제 삼성 SDI에서 제공하는 이 수주 물량들이 LFP냐 아니면 하이니켈 기반의 MCN 구조냐, 요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확답을 컴콜에서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건 대부분 LFP도 뭐 만드는 이제 회사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NCN 구조가 좀 많이 예전부터 좀 많이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장들도 그에 맞춰서 최적화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LFP 관련된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한번 앵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일타 강사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시즌2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혁명이 그 키워드고 앞서서 이제 ESS 쪽으로 풀어주시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타 종목이 나올지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계속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게요. 시즌 2는 배터리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잘 빠지니까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LNF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세대 건식 공정을 이용해서 4680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봤었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LNF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타 강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또 보고 있는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뭔가가 걸려가지고. 네. 자, LNF는 이제 뭐 유명하죠. 국내 3대 배터리사에 지금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6년도 일단 삼성 SDI 컴콜에서 일단 힌트가 조금씩 주어졌습니다. LG엔솔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서 ES 사업 확대 관련된 부분들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왔다는 점. 당연히 이제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 어차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건 LFP 배터리인데 과연 이쪽으로 빠르게 진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LNF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컴콜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내일 모레가 LNF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북미 비테크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ESS 배터리부터 시작된 이 전반적인 휴머노이드 관련된 동력 배터리까지겠죠. 공급망 편입 기대감 있고요. 마지막은요. 오늘 이제 좀 중요 포인트예요. 오늘 외국인들 정말 무지하게 던지고 있는데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피 5조 원을 매수했다는 속보가 아까 좀 오면서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그나마 지금 2차 전지 몇 개의 종목들 LNF 포함해서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찍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데도 이쪽을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목표 가격은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LNF 조금 이제 빠질 때 모아가자라는 측면에서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여러분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증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락이 좀 나왔죠. 사이드카드 지금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좀 베팅하신 분들은 조금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관련된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 외국인들 매도 공격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코스피 기준은 코스닥 기준 어느 선까지 밀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3시 50분에 여러분들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요. 공개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했고요. 엠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